본인을 믿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 따라오라는 그 식상한 말을 믿고 잠시 어디에 홀린 듯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정신 차리고 내 살던 대로 혼자 살으라고 제 자신을 후려 갈기고 싶습니다. 죽고 싶도록 후회되네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어젯밤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신혼인데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다가 고구마 100개를 먹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에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이야기가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됐지만 벌써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 결혼비용, 혼수, 아파트 모두 반반 부담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본인이 조금 더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반반이라고 적을게요. 남편은 저보다 가정적인 편이며 집안일을 잘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집안일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 집안일을 남편 마음에 들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아 결혼 전 남편이 대부분 전담하기로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일도 문제지만 결혼할 자신도 없었고 할 마음이 없다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본인을 믿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 따라오라는 그 식상한 말을 믿고 잠시 어디에 홀린 듯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정신 차리고 내 살던 대로 혼자 살으라고 제 자신을 후려 갈기고 싶습니다. 죽고 싶도록 후회되네요.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어젯밤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다른 스케줄을 하고 저녁에 집에 귀가하였고 남편은 낮에 집안 청소를 몇 시간 동안 한 뒤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톡으로도 말하고 기분 좋게 집 가는 길까지도 연락도 하여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침에 두고 간 약이 보이지 않아 남편에게 약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는 버릇이 있는데 본인은 약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자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술이 취했으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알겠으니 그만 얘기하자라고 말한 게 심기를 건드렸는지 전화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남편이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집으로 와라고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하였고 다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치우지 않았다며 또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 그만하자고 얘기하다가 서로 언성이 커졌고 남편은 본인이 청소를 했는데 그건 칭찬하지 못할 망정 처음부터 없었던 약으로 본인을 거짓말쟁이 만드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씩씩거리며 한참을 얘기하다 너랑은 못 살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며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못 살겠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저도 그 순간부터는 이성이 끊겼고 어머님이 아신 이상 네가 시작한 일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대화를 그만하려 하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던졌고 술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랬냐며 우선 재우라고 하셨고 저는 우선 무서우니 잠잠해지면 내일 대화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쾅쾅 거리더니 안방문을 두드리고 옷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기에 문을 열었고 남편이 너는 끝까지 아무 잘못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믿지도 않는 거지? 라고 해서 저도 너도 약이 있었다는 내 말은 안 믿는 거잖아. 왜 너 말만 믿으라고? 왜 너 말만 믿으라고 강요해? 내 말은 안 듣고 있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지금 다 말 전달했잖아. 지금 또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이혼하자고 한마당에 무슨 대화를 더 해? 라고 하자
남편이 눈빛이 확 돌더니 주방 근처에 있는 약통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휙휙 소리가 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남편 취미가 야구이며 저는 진짜 살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는 방문이 열린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팔이랑 이불로 간신히 약통을 막았고 약통을 던지면서도 넌 더 맞아야 돼 이러면서 흥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약통이 제 쪽으로 날아오던 휙 하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얼굴에 맞았을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약통에 맞지 않아 남편은 침대로 와서 이렇게라도 맞아라 넌 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거실로 나갔으며 안방문을 곧바로 잠그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맞았습니다. 저 같이 못 살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옷방에 있던 본인 옷을 소파에 다 올려두고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께 어디 가서 사고 칠 것 같으니 제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현재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서로 격식 안 차리고 살았습니다. 서로 욕은 기분이고 욕이 애정이라고 하며 그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 부부간의 예의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집안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니 이걸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지금까지 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군말 없이 인정하려 합니다. 집안일 제대로 안 해서 불만 키운 건 제 탓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 쪽에서는 폭력을 근거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술 먹고 어린 친구들과 시비 붙어서 합의금 물어준 일도 있고 그때도 저는 더 이상 폭력은 없어야 한다면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저를 때릴 줄은 몰랐네요. 실제로 맞은 사실은 시어머님과 저의 친척 한 분에게만 알린 상태입니다. 사정상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운 상태라서요. 약통을 맞았으면 상처라도 남았을 텐데 머리채 잡히고 뒤통수를 가격한 거라 상처가 없습니다. 이혼할 때 폭력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돈이나 위자료를 더 받을 생각 없습니다. 가지고 온 대로만 가져가고 싶습니다. 약통들을 집어던진 방안 거실 사진과 시어머니에게 맞았다고 카톡으로 알린 내용만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욕이 기본이고 욕이 애정이어서 격식 안 차렸다고요? 그냥 막장인 듯 싶은데. 그런데 나름 어른이 됐다고 결혼까지 했을 텐데 남편의 잘못이라지만 부부간에 일어난 일을 상대 부모한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발 내 자식과 결혼해달라 사정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대화에서의 트러블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어투, 크기, 어조, 말하는 사람의 태도 등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욕이 기본인 부부로서 자신의 대화가 어땠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때린 거면 뭐 끝난 거네요. 위로는 안 되지만 차라리 신혼 때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당장 알려서 변호사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렸으면 대충 견적 나오겠지만 이미 글쓴이 분이 유리해요. 한번 자기 부인한테 손댄 사람은 그 버릇 절대 못 고치고 미안하다고 상대방이 빌어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길. 약자랑 여자 패는 종자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남편이 평소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다 싶어요. 청소를 좋아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보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는데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이랑 살면 진짜 답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모임가 있는 남편이랑 와서 대화 안 할 거면 뭐하러 집으로 오라고 불러요? 때린 남편 두둔할 거 하나 없지만 남편이 안 치웠다 하면 찾아보는 실행은 하셨나요? 댓글은 여기까지이고 글쓴이가 추가로 작성한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편들어달라고 올린 글이 아니었고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어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이혼이 쉽사리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조언이라도 얻고 싶어 올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있었어도 서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였어요. 제가 돈을 더 받겠다거나 이런 지저분한 싸움이 아니라 둘 다 큰 잘못을 하나씩 인정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 거지, 누가 더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평가르자는 글이 아닙니다. 집안일 더 많이 해주는 부부는 항상 고맙다고 표현했었고, 음식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함없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약을 둔 장소를 확실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약봉지가 뜯어져서 알약 내 알만 따로 책 위에 올려놨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싸우는 과정에서 기억해냈으나 치우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부리기로 지금까지 많은 싸움을 해왔고, 어제를 계기로 좋아질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을 든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결혼이죠. 어제는 잠시나마 부모님 생각에 오늘 제대로 사과하면 다음 폭력 시에는 이혼하겠다는 서류라도 받고 참아볼까 했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에서 연락이 없네요. 다 양보해서 남편이 고분고분하게 말했고, 저 혼자 난리쳤다고 해도 폭력은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는 이상한 댓글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추가 글을 쓰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 중에 제 부모님 가정생활을 추측해서 쓰신 게 있던데,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는 건 지극히 본인 개인 문제였어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와는 달리 온순하고 평범하신 분들이세요. 예쁘게 잘 키워주셨으나 제 성격이 모난 거니 부모님 추측성 댓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과 댓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